예, 안녕하십니까. 신장질환에서 남북한 의료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톨릭의과대학 신장내과 박철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시작하는 말, 신장질환 분야에서 남북협력, 북한 신장질환에서의 상황, 그 다음에 북한 신장질환에서 분야협력,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한 신장질환 분야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끝내는 말을 통해서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제일 힘든 것은 정보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북한의 근만성 신장질환에 대한 종류라든가 발성 빈도, 유병률, 질환의 심각도, 치료 약제 및 시설에 대한 정보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남한에서의 그 자료를 갖다가 비교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남한에서 고령화와 당뇨 환자의 증가에 따른 신장 질환의 증가가 현저하고, 북한에서도 아마도 같은 상황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신장 질환의 발병률하고 유병률 또는 치료약제하고 시설에 대해서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아마 이러한 신장 질환이 주요 사망 요인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의료 보장 체제의 붕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신장 질환에 대한 환자에 대한 현실적 지원의 어려움으로 아마 이러한 유병률과 사망률이 더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장 질환을 포함한 만성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보건하고 경제 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소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북한의 사망하고 장애 원인하고 위험 인자를 비교를 할 때 보면 대개 2009년하고 2019년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대개 우리나라 인구가 2019년 때 5,340만이고 북한 인구가 2,620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개 이 당시의 기대 여명을 보시면은 1990년하고 2017년, 2100년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에 기대 여명이 여자인 경우는 76.4세, 남자인 경우는 68세였는데 2017년 되면은 이것이 여자인 경우는 85.5세, 남자인 경우는 79.5세로 거의 10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은 1990년대 여자인 경우에 74.3세, 남자인 경우는 68.5세로 대로 남한보다 훨씬 많은 기대 여명이 높았는데, 이것이 2017년이 됨으로써 여자인 경우는 75세, 남자인 경우에는 68.6세로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주된 사망 요인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뇌졸중이라든가 허혈성 심장질환, 폐암, 알츠하이머 등이 주된 사망 요인이 되겠고, 북한도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특이하게 만성폐쇄성 폐질환하고 폐암이 여기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남한에서의 신장질환의 증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고령화하고 당뇨병 인구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시면은 남한의 인구를 보시면 2000년대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고, 2018년대에 고령화, 그 다음에 2025년대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령 인구의 증가는 여기서 표에서 봤듯이 30에서 39세, 70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과 비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39세인 경우에 남자인 경우 4%, 그다음에 70세 이상인 경우는 29.1%의 당뇨 환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증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그 2012년서부터 2020년까지 당뇨 환자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보시면은 2012년에는 32만 7천 명이 있었고, 2020년대에는 570만의 현저한 당뇨병 인구의 증가를 갖다 보여줘서 이러한 고령화가 당뇨병 인구 증가와 매우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9년하고 2020년대 과연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가 몇 퍼센트냐를 본 거 보면 30세 이상인 경우에 15.6%로 알려져 있고, 이거는 2020년만 따로 떼어서 봤을 때는 16.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증가가 무슨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은 대개 당뇨병 자체 때문에 사망하는 원인이 1등이고, 두 번째가 신장질환, 세 번째가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신장질환의 증가는 결국에는 당뇨병 환자의 증가랑 맞물리기 때문에 이것이 남북한에 있어서의 신장질환 환자의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아까 사망률 외에 복합사망 또는 장애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 2009년하고 2019년을 비교한 것을 보면은 북한에서는 소위 전염병 질환은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 빨간 그래프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 보면은 증가하는데, 이 증가하는 것 중에 당뇨병이 제일 많이 요인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 얼마나 질병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장애보정 손실 수명 영양 지수를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보면은 고혈당, 고혈압, 그 다음에 높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신장 질환이 주요 영양 지표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보면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그다음에 신장 질환이 주된 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한민국 남쪽보다는 북한에서는 신기능 저하가 이러한 그 영양 지수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봐가지고 결국에는 당뇨하고 만성 신부전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1990년도에 보시면 당뇨하고 만성 신부전에 의해서 남한은 8, 그 다음에 북한은 10순위였는데 이것이 2017년이 되면서 각각 증가해가지고 남한은 4, 그 다음에 북한은 7위로 순위가 훨씬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신장학 분야에서 이 남북한의 협력을 통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질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북한 신장 질환의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파악이 되는 상황 하에서 남북한의 신장학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협력은 사실 정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한 신장학 분야의 협력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 신장질환의 상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아직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있어서의 신장질환에 대한 전문학적 진단과 치료가 결핍이 되어 있고요. 특히 말기 신부전에 가서는 우리가 신대처요법, 대개 혈액투석이라든가 복막투석이라든가 신의식에 대한 절대적인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며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게 남북한 의학용어의 상이암을 갖다가 먼저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가능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의 만성신질환에 대한 정보가 아까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남한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대개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만성공박병, 즉 혈뇨, 단백뇨 또는 신기능 장애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 인구의 9명당 1명으로 거의 4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400만이라는 인구가 우리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냐를 보면은 44.4% 환자, 한 20만 정도가 치료를 받는데도 1조 7,0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연평균 환자 수는 한 8.7%가 증가를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7.8%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을 현실적으로 제일 비교하기 좋은 게 고혈압 환자가 1년 동안 먹는 치료비에 대비해서 과연 어느 정도냐 보면은 만성신부전 3단계, 즉 사구체 여과율이 59에서 30%인 경우는 3배, 4단계인 29에서 15%인 경우에는 5배가 증가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투석하기 전 환자, 대개 사구체 여과율을 15% 미만인 환자에서 보면은 21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 신질환의 이 스테이지의 악화에 따라서 이것이 의료비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2020년도 북한 인구를 2,620만 명으로 추정했을 때 대개 만성신질환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10에서 13%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262만 명 내지는 340만 명의 환자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말기 신부전으로 신대체요법, 즉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환자를 갖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파악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개 말기 신부전 환자가 유병률이 한 13만 명 정도가 되고요. 매년 발병하는 발병률이 18,00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당뇨하고 혈압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 원인의 45%까지가 당뇨고 나중에 20% 정도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부분의 그 원인 질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과연 이런 환자가 몇 명이 있을까? 이거는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신대처요법이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제하에 우리나라 정도의 이 신대체요법에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 아마 6만 8천 명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요. 신환자 수 발병률은 한 9,300명 정도가 매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성신부전이 되면은 이거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재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까 고혈압 대비에 우리 투석을 하는 환자는 아까 투석 전에 한 23배 정도의 의료비가 든다 그랬는데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87배, 복막 투석을 하는 경우에 65배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러면 국가 의료비 중에 대개 이러한 그 신대체요법을 통해 1조 4,400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이러한 돈이 과연 북한에서 적절하게 제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한 예로 세계 그 보건기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시면 2019년도에 남한하고 북한에서 쓴 의료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남한에서 사용한 1인당 의료비는 2,674불이 되는 데에 비해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의료비는 39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39불을 가지고 이러한 말기 신부전 환자의 투석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성 신부전 환자보다는 말기 신부전 환자가 중요한데 이러한 환자의 신대처 치료요법이 북한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적 인력하고 시설이 필요한데 북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치료요법 중에 혈액투석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성신부전 환자한테 쓰는 게 아니라 급성신부전 환자한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개 기계수를 보면은 평양의학대학의 6대, 김만유병원의 2대 중에 1대가 사용하고 적시자병원에도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는 몇 대가 있느냐? 대개 우리나라에는 한 3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네, 3만 대 정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아까 우리 그 말기 신부전 환자의 치료가 가능한데 북한에서는 과연 7대라고 알려진 이 대수를 가지고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 하는 것이 하나의 숙제이면서도 하나의 우리가 풀어야 될 커다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아까 얘기한 혈액투석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요거를 하는 거는
가능하냐? 그것도 가능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및 통신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을 투석할 때 한 세션에서 4시간 동안 깨끗한 물이 120리터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러한 물이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지, 전기가 안정되게 공급돼야 되는데 이것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려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투석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의랑, 그다음에 투석할 수 있는 이 혈관을 만들어주는 혈관외과 전문의, 투석 전문하는 간호사들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말기 심무전 환자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 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은 의학적 문제도 문제지만 의료 윤리하고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능한 것으로서는 의학 용어가 서로 틀린데 이것을 먼저 통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남한하고 북한 모두 콩팥이라는 용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큰 반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에, 그다음에 이러한 거는 보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가 여러 대학교,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일시 멈췄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그 대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남북한 의료 협력 분야를 어떻게 협력을 하면서 해결을 할 것이냐. 대북 보건의료 활동 주체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보건복지부가 통일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직역별 대표기관하고 분과협회가 있습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적십사라든가 코이카라든가 코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적기관이 있죠. 교육기관이나 대형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이 있을 거고요. 또한 국제기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WHO나 유니세프나 가비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이러한 활동 주체의 최종적인 목표가 북한 주민들의 생명 보호하고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대북 보건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대개 한반도에 일단 평화 조건이 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대결은 해소가 되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남북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기조가 성립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의식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분야의 남북 협력과 동등하게 신장질환 분야에서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한반도의 평화의 조건 확립이 뭐냐? 너무 세부적인 거는 어렵겠고, 대개 보면 정치 군사적 또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공존문화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민간 교류하고 인도주의적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문화적 공존문화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의식 변화인데, 모든 사람이 북한을 우리가 원조한다, 도와준다, 지원한다라는 개념에서 협력한다, 공동작업한다, 동반자 관계라는 쪽으로 의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질환 분야에서는 이거는 의학 분야랑 동등하게 인간관계 형성의 기본 단계를 통해 가지고 신장질환에 특화된 이러한 협력 단계를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신장학 분야의 남북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대개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인간관계 형성의 기본 단계를 거쳐가지고 신장질환 분야의 전문화된 협력 단계를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인간관계라는 것은 접촉, 연계, 상호대화, 상호협력, 공감 형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신장 분야에 접목을 해가지고 상호 방문하고 우위를 형성하고 신장 질환을 포함한 건강단체의 관계를 형성하고 남북한 지역하고 대학 간의 이해각서를 작성하는 방법,
남북한 신장학에 있어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임상 및 기초 연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의료인과 의료 관리자에 대한 권한 위임을 통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단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이러한 그 협력 단계에 아마 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개발 지원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인도주의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민간 단체를 통한 남북한 신장학 분야의 협력이 제일 가능하면서 시기적절하게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가능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보면은 일단은 국제사회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부의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민간 교류 또는 인도주의적 협력, 그다음에 이런 것을 WHO나 유니세프나 가비 등을 통해 가지고 국제 기후와 연결된 지원 프로그램, 예를 들어 의대 학생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전문의 교환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여러 보건단체와의 관계망을 형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 인터넷 강의를 추측하거나, 이런 거는 대개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있었던 신장학회에서 세계국제신장학회와 같이 이루어진 심포지움과 같은 이러한 관련 단체의 심포지움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신장학 관련 단체와 국제 신장학 단체의 지속적인 접촉하고, 그다음에 연계하고 상호 대화를 하고 협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서로 공동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결국에는 북한 의료진 신장학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전문의라든가 투석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과 복막 투석이 가능한 투석센터를 북한에 확보해서 이거를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남한 의료진을 파견하고, 또 필요하면 외국 거주 한국 출신 신장학 전문의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바텀업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기존 민간 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이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학회의 여러 단체라든가 여러 그 의료 단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신봉회라든가 하나반도 의료협회,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라든가 카톨릭 의료협회라든가 통일보건 의료학회 같은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민간단체 협력은 대개 보면은 우리가 북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도상 국가를 돕는 여러 가지 학회랑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북한 의료에 관심 있는 회원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회 인준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이 모든 학회로 확산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학회에서 신봉회라든가 영상의학회에서 영봉회, 순환기 중재학회에서 순봉회라든가 세포병리학회에서 세봉회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있는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반도 의료협회라든가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라든가 카톨릭 의료협회, 북한의료봉사단이라든가 통일보건의료학회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하나반도 의료협회에서 한 그 협력을 보면 평양의대 혈액정화실을 방문함으로써 신장학 도서를 전달하든가 심포지움을 하든가, 그 다음에 카테터를 심어줌으로써 투석 환자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진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그 기존의 단체 중에 외국 거주 신장학 전문 의료인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평양과기대 의학부를 갖다가 만드는 이러한 작업들이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장질환 의료협력은
일반적인 남북 의료협회 협력과 같은 대북 보건의료 활동 주체와 의료인의 공동적인 노력으로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같은 주체가 활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에서 아직 만성대사 질환 위험 요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장 질환의 원인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원인, 유병률, 질병 관리, 치료에 대한 공동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말기 신부전으로 가서 치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 신부전 환자의 치료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기 신부전 환자의 치료 및 신대처 요법의 교육하고 시설에 시급하게 우리가 공급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됩니다. 이러한 것은 국내의 민간단체 협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통일 후 신장질환에 대한 극복 과제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극복한다든가 통일 의료 비용의 부담이라든가 의료 인력의 수준 차이 같은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을 하는 준비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장질환 남북한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